지금 연락 안 봐요. 연락을 안 본다고? 야 얘들아 너네 유형지 편해. 오늘 행렬 빨리 끝내야 돼서 다 왔대. 다 왔다고. 지윤이 다 왔대. 자 봅시다. 일로 오든지. 자 우리 몇 쪽이었죠? 314쪽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얘들아 그리고 장고고 애들 있죠? 지윤이 오면 얘기해야겠다. 지윤이 오면 우리 장고고 특별 공지할게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 우리 행렬의 곱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자 우리 행렬의 곱셈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곱셈하는 뭐 하는 법, 곱셈하는 법.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은 무슨 법칙이 적용하기 어렵다. 모든 법칙이 안 된다? 교환 법칙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100% 교환 법칙이 아니라 얘가 대부분은 얘가 되지 않는다고. 99%는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되는 경우는 잠깐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렬. 그럼 행렬을 곱셈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행렬 곱셈하기 위한 전제 조건. 어디에 행과 어디에 열이 맞아야 돼? 앞에 앞에는 열이 맞고 뒤에는 행이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n/n 행렬이고 얘 곱하기 얘가 a/b 행렬이 된다면 곱셈의 조건에 의해서, 행렬의 곱셈의 조건에 의해서 n과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n과 a가 같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약분 처리돼서 약분이라고 생각해서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온다? n 바이 b. 얘 없어졌잖아. 얘랑 얘가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곱해봅시다. 자, a, b, c, d 있고 여기가 1, 2, 3, 4라고 해봅시다. 즉 2바이 2 행렬 곱하기 2바이 2니까 여기 결과값은 2바이 2가 나올 텐데, 그러면 표현해볼게요. 자, 1행 1열을 1행 a, b의 1행과 a라고 하자. a 곱하기. 자, a의 1행과 1행 1열을 만들기 위해서 a의 1행과 b의 몇 열을 곱해야 돼? 1열. 1행 1열이니까 1행 1열. 그러니까 a랑 1 곱해서 a 더하기 b랑 3 곱해서 3b가 1행 1열의 성분값이 되겠죠. 자, 1행 2열의 성분값은 1행 2열의 성분값인 거죠. a랑 2 곱해서 2a랑 b랑 4 곱해서 4b랑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너 왜 꼭 거기를 가냐? 여기 가면 되지. 그것도 그냥 동찬이가 그렇게 좋아? 네. 잘했어. 너 건들지 말아, 좀 부탁해. 건들면 진짜 대참사야 지금. 야 여기다 끝나고 둘이 일로 와. 그냥. 네? 둘이 일로 와. 너 거기서 그 또 좀 운동찬 챌린지 할 거잖아. 진짜 안 할게요. 숙제한 거 아니지? 그럼 얘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행 몇 열의 성분값이에요? 2행 1열의 성분값. 그럼 여기서 2행과 여기서 1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C, D랑 D, C랑 1 곱하고 3이랑 D 곱해서 C 더하기 3D로.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2행 2열의 성분값이니까 2행 2열 C랑 곱하기 2랑 2C랑 D랑 4 곱해서 4D의 성분값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A 곱하기 B 행렬이죠. 그럼 반대로 얘들아 B 곱하기 A 행렬 해봅시다. B 곱하기 A 행렬 해주시는 거는 B 대신에 1, 2, 3, 4와 곱하기 A 대신에 A, B, C, D 해주시면, 빠르게 해주시면 얘 곱하기 얘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2C, 얘 곱하기 얘가 될 거니까 B 더하기 2B, 얘 곱하기 얘가 될 거니까 3A 플러스 4C와
얘 곱하기 얘가 될 거니까 3b 플러스 4b. 야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야 뭐 하나 행렬 성분값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거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즉 A, B랑 A 행렬 A랑 B 곱한 거랑 B랑 A랑 곱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라고 하기 전에 두 번째 이거를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얘들 314쪽이에요. 314쪽에 이제 곱셈 배웠잖아. 그러면 행렬의 거듭 제곱 배우면 되겠지. 야 결국 근데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내가 A 곱하기 A를 해봐. 그럼 A 곱하기 A는 그냥 A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죠. 그냥 A의 제곱이다.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야. A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어요. 그럼 A의 세제곱이다. 그럼 거듭제곱 꼴도 행렬의 거듭제곱 꼴도 얘를 n번 곱하면 우리 A의 n승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의 n번 와중에는 A가 요렇게 뭐 A번 곱한 게 있고 거기에다가 또 A를 곱했을 때 얘가 B번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 A의 A승이랑 A를 A 곱한 거랑 A를 B 곱한 게 있는데 결국 얘는 A를 A 더하기 B번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냥 지수법칙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지? 그냥 이거예요. 지수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밑에 봐주시면 행렬의 곱셈의 성질 있죠? 여기 14-3번 여기 보면 14-3번에 그거 하지 말라고 정신 안 차려? 며칠 남았다고 이거 빠지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늘 일찍 일찍 온 거 너무 고맙고 일찍 온 거 너무 고맙네. 얘들아 정신 차려.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중딩 때 거기서 침투해버려. 중딩 때 그거를 못 버티냐. 얘들아 이거 봅시다. 14-3번 14-3번 봐주시면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안 된다? 교환법칙.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교환법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교환법칙이 되는 경우 봐주기 전에 그럼 요거 한번 봐봅시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어떤 행렬에 대해서 행렬은 지금 봐봐 A, B, C, D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근데 이 행렬 중에 가장 특별한 몇 가지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봐봐. 어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더해져서 A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럼 이 행렬을 우리 무슨 행렬이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영행렬. 즉 영행렬. 이 B라는 행렬은 봐봐. 얘가 2/2라고 해봅시다. 자, 결국 근데 행렬과 행렬이 더하기 위해서는 더하기는 행렬의 꼴이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곱하기와 다르게. 더하기는 행렬의 꼴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이 영행렬 B는 2/2의 값을 가질 건데 그 성분값이 모두 뭐인 거? 0인 거를 우리 영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B라고 표현 안 하고 얘를 0으로 표현해요. 즉 자기 자신과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걔를 영행렬이라고 부르고 자 그럼 또 두 개가 있어요. 자, 더하기 했을 때 자기 자신. 그럼 뭐 했을 때도? 곱하기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라는 애가 있겠죠. 행렬과 행렬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인 애가 되는 애가 있을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2/2가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2 어떤 꼴인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되는 건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 당위행렬, 이 B의 행렬이 단위행렬 2라고 부르고 이때는 얘와 맞게 2/2니까 n차 정사각형 행렬 정사각형렬이거든요.
그러니까 n차 정사각 행렬은 n 곱하기 m 행렬, 행과 열이 모두 같은 행과 열의 수가 모두 같은 행렬이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1, 0, 0, 1, 즉 단위 행렬이 1, 0, 0, 1이 되면, 즉 얘가 2가 되면 어떤 a 값 행렬이 나와도 그냥 자기 자신이 돼.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봐봐.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1, 0, 0, 1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럼 곱해줍시다. 자, 행렬을 곱해주면 1행 1열은 1행 1열이죠. 그럼 A 곱하기 0이 될 거니까 A. 자, 1행 2열이죠. 1행 2열이니까 A 곱하기 0, B 곱하기 1에서 B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2행 1열이죠. C 곱하기 D 곱하기 0이니까 C만 남고, 2행 2열이니까 C 곱하기 0 곱하기 D 곱하기 1이니까 D. 자기 자신과 얘라는 애를 곱했을 때 또 자기 자신이 나왔네. 오케이. 얘를 무슨 행렬이라고 부른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때 영어로 2라고 설정이 돼요. 오케이? 그럼 2라고 설정이 되는 거니까 요거 단위 행렬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 단위 행렬을 왜 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영행렬이랑 단위 행렬 설명했죠? 영행렬 단위 설명했고, 그러면 단위 행렬 설명했으니까 봐봐. 얘가 1번적으로는 얘가 안 된다며. 그쵸? 그러면 특별하게 얘가 되는 거였죠. 특별하게 A, B랑 행렬 A랑 행렬 B랑 곱했을 때 행렬 B랑 행렬 A랑 곱한 거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 봐주시면 되고, 이걸로 설명할까? 아까 적어둔 게 있는데 이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네. 자, 첫 번째는 A 또는 B가 영행렬이면 돼요. 영행렬. A 또는 B가 영행렬이면 된다고. 봐봐. A라는 행렬이 똑같이 A, B, C, D라고 하고, 근데 B라는 행렬이 0, 0, 0, 0이야 얘들아. 그러면 결국 다 A랑 B 곱하면 뭐가 될 거예요? 다 성분값이 어떻게 곱해도 다 뭐가 될 거야? 0, 0, 0, 0이 되겠지. 0, 0, 0, 0. 근데 B 곱하기 A에도 뭐가 될 거예요? 얘랑 얘 곱해도 어차피 다 0 곱할 거니까 0, 0, 0, 0이 되겠지. 즉 A 또는 B가 혹은 A 또는 B가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면 둘의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A 또는 B가 단위 행렬이면 돼요. 오케이? A 또는 B가 단위 행렬이면 된다고. 봐봐. A랑 B랑 곱했는데 A가 지금 요런 상태에서 B가 단위 행렬의 꼴인 1, 0, 0, 1이면 된다. 1, 0, 0이. 1, 0, 1일 때, 그렇게 됐을 때, 봐봐요. A 곱하기 B 해주시면 아까 얘기한 A, B, C, D가 나왔죠. 그쵸? 근데 B 곱하기 A를 한번 배봅시다. B 곱하기 A를 해주시면 1, 0, 0, 1에다가 지금 A, B, C, D를 곱한 건데 그 값을 표현해 주시면, 자, 1행 1열이니까 얘 곱하기 얘에서 A, 1행 2열이니까 얘 곱하기 얘에서 B, 그 다음에 2행 1열이니까 얘 곱하기 얘에서 C, 2행 2열이니까 얘 곱하기 얘에서 D. 또 A, B, C, D가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A, B를 먼저 곱하든 B, A를 곱하든 어떤 A 또는 B가 단위 행렬이 된다면 이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듭제곱 형태면 돼요. 거듭제곱. 즉 A랑 B가 있는 건데 이때 A랑 B랑 같대요, 얘들아. 그럼 A 곱하기 B는 A를 몇 번 곱한 거랑 똑같아요? 두 번 곱한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A의 제곱이잖아. 근데 B, A는 얘들아 어쨌든 A랑 B랑 같은 거니까 A가 또 몇 번 곱해진 꼴이에요? 두 번 곱해진 꼴이니까 A 제곱이 된다. 오케이?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형태면 되냐면, 마지막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얘 이 꼴이면 돼요. 자,
A 플러스 B가 어떤 실수 곱하기 단위 행렬 꼴이면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유형 보면서 얘기할게요.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여긴 조금 어렵긴 해요. 자, 둘이 곱했어요. 자, A랑 B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관계 있죠. 둘이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관계. 얘는 지금 교육과정 외야 아마 10년 전에 배웠던 역행렬이거든요. 역행렬이라는 애. 여기까지만 역행렬이 되는데 둘이 곱해서 단위 행렬 2가 된다면 BA도 결국 2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요거 4개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또 밑에 봐주시면 일단 결합법칙은 교환법칙은 안 되는데 얘들아 이건 돼요. 결합법칙이랑 우리 무슨 법칙이 되냐면 분배법칙은 우리 정상적으로 성립이 돼요. 분배법칙. 즉 결합법칙이 뭐예요? 라고 해주시면 봐봐. 뭐 숫자로 봐주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근데 내가 2 곱하기 3을 먼저 해서 4를 곱하든 3 곱하기 4를 해서 먼저 곱하든 그 결합값은 같다는 게 결합법칙인 거죠. 즉 먼저 곱할 거를 묶어주는 결합이 어떻게든 성립된다가 결합법칙인데 행렬에는 교환법칙만 성립이 안 될 뿐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는 거죠. 행렬 A랑 B랑 C를 곱했어요. 근데 내가 A랑 B를 먼저 곱해서 결합값을 표현하나 A랑 B랑 행렬, C랑 행렬 곱실 때 B, C를 먼저 결합해서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하나 이 결합값은 똑같다. 오케이? 그건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분배법칙 얘는 분배했을 때 순서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봐봐 요거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자 A라는 행렬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행렬과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C 행렬에다가 B에 A를 곱한 형태로 가볼게. 그러면 나는 이 A를 각각 B와 C에 곱하기 형태로 주는 게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근데 봐봐. 이 분배 법칙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얘랑 얘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얘는 미안하다. 여기가 A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지금 앞으로 지금 분배 법칙을 해주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앞에서 지금 뒤로 분배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A B와 더하기 A C꼴로 우리 표현을 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분배 법칙했죠? 그래서 B A 더하기 C A꼴로 우리 행렬을 분배 법칙 해줄 거예요. 요거 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 그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왜? 애초에 무슨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돼. 분배 법칙 할 때 이거 어떻게 순서로 전달하는지 꼭 잘 알아야 돼요 얘들아. 오케이? 지금 분배 법칙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거 하나가 있는 건데 너네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 제곱해요. 분배는 이거 전개해야지. 이거 전개 어떻게 했어? 전개 어떻게 했어? 못 뽑아가지고 여기를 그럼 순서를 바꾸게 할게요. 헷갈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즉, 그러니까 얘가 지금 행렬 A랑 행렬 B를 더해서 전체 제곱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자 행렬이에요. 원래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갈기면 되잖아.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때문에? 부양법칙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는 지금 이 곱셈공식 곱셈공식이죠. 곱셈공식은 전개가 기본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애 뽑아가지고 얘랑 얘 곱한 거죠. 오케이? 근데 얘가 앞에서 곱한 거지 얘들아. 그 앞에서 곱했으니까 주황색 a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a랑 a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주황색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가 앞에서 얘랑 곱해지죠. 그럼 b라는 b가 주황색 b가 앞에 있게 b a랑 그 다음에 b 곱하기 b가 되는 건데 얘들아, 야 근데 같은 수를 곱하면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수 아니죠? 같은 행렬을 곱하면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교환법칙 성립? 하는 경우잖아. 이 경우. 이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a의 제곱 그대로 써주시고 얘도 b의 제곱 그대로 써주시는 건데 얘랑 얘는 원초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b와 ba의 행렬의 곱으로 써줘야 된다. 즉 얘랑 다르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가운데가 달라질 거라고요. 이해갔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봐주시면 단위 행렬 있죠? 밑에 여기 단위 행렬 여기 2번 이거 엄청 그 주황색으로 표시돼 밑줄 쳐져 있는 거. 자, 단위 행렬 n차 정사각행렬. n차 정사각행렬인 거는 지금 행렬의 꼴이 같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1차 정사각형 행렬은 1/2 행렬인 거죠. 즉 1/2니까 1에 1열만 있다는 거네요. 이게 1이 이렇게 있으면 n차. 근데 여기가 1이 있으면 1차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 2차 정사각 행렬은 2/2가 되면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요런 꼴이 돼 있는데, 이게 2차 정사각 행렬인데 그 중에 여기가 대각으로 일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2차 단위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은 3/3이 될 건데, 얘들아 3/3이 될 건데 3/3이면 여기 생 3개, 열 3개, 즉 9개의 칸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9개의 칸 중에 대각선 111, 0, 0, 0, 0, 0, 0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3차 단위 행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3차 n차 정사각 행렬과 단위 행렬, n차 장위 행렬은 좀 다른 애예요. n차 정사각 행렬은 1/1, 2/2, 3/3처럼 같은 행과 열의 숫자를 가지실 때 n차 정사각 행렬인데, 여기 1차 때는 그냥 여기만 1인 경우, 2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1로 채워져 있는 경우, 3차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1로 채워지는 경우를 각각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n차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고, 단위 행렬의 성질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냥 단위 행렬끼리 곱하면 그냥 자기가 된다.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그 행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행렬 단위 행렬을 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밑에 K-레이미터 있죠? 그거 절대 안 할 거예요. 교육과정 외라 X 쳐주시면 돼요. 이해 갔니 얘들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317쪽 넘겨가 주세요. 그럼 다 배웠어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네. 영상 좋다. 일단 행렬까지 다 배웠지 너네? 아니 학교에서 행렬도 안 배웠는데. 행렬 아직 안 배웠다고? 그럼 오늘 이제 배우고 그것도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장복고 애들은 화요일 수요일날 4시에 오세요. 이게 너 내시. 4시에 와. 장복고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4시요? 수업 끝나고 바로. 4시요? 4시. 너 일찍 끝나잖아. 아 그때 숙제해야 되는데. 안 돼. 이미 숙제야.
우리 모의고사 봐야 돼. 자, 우리 모의고사 해야 돼. 이거 모의고사 시간이 없어. 워크북 모의고사 해야 된다고. 점수 주는 걸 해야 된다고. 4시부터 4시부터요. 와, 진짜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를 그러면 일요일에 하세요. 미안해. 지금 해. 아 지금 왜? 수업해야지. 지금 해? 자 봐봐. 그럼 317쪽에 자 유형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유형 1번 했잖아. 유형 1번은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얘들아. 317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318쪽 318페이지에 봐주시면 자 04번 그러면 결국 행렬의 거듭 제곱인데 봐봐 A가 지금 1002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그렇게 됐을 때 A 7승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야 근데 A를 그냥 진짜로 깡으로 7번 곱하라는 걸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우리 예전에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있죠. 얘 n승이 뭐 i가 되려면 i의 뭐 제곱 4제곱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럼 얘를 몇 번 곱해가지고 i가 되는 그때 n승 거듭제곱 수를 찾았잖아. 거기에 따라서 얘가 몇이 되는지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를 한 2번, 3번 곱해가지고 거기에 관계식을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A가 지금 1002예요. 우리 A의 제곱 표현해 봅시다. A의 제곱은 1002에다가 1002를 2번 곱한 거죠. 표현을 해주시면 1, 0이니까 1, 0, 0이니까 0, 0이니까 0, 0, 2 곱하기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아, A의 제곱이 2의 제곱이 됐다. 그럼 A의 세제곱을 봅시다. 자,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죠. 그래, A의 제곱이 1002의 제곱이라고 했고 A는 1002라고 했으니까 표현해 주시면 1, 0, 0 2의 세제곱이 됐네요. 자, 세제곱일 때 세제곱이 됐네. 제곱일 때 제곱이 됐네.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A의 7승은 그대로 100 쓰고 2의 몇 승이 될 거예요? 7승. 이렇게 관계식 찾아주시면 끝난다고.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인 거니까 2의 7승 더하기 1이죠. 6승이 64 아니 5승이 4, 16, 5승, 6승이 64 128 더하기 1, 129 129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되겠죠. 곱해가지고 이 관계식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또는 3번을 곱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번 잠깐 볼까? 5번. 자, 5번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되죠.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데 지금 어떤 행렬 A는 이 두 근 알파 베타를 이용한 알파 베타 베타 알파니 베타 알파라고 돼 있네요. 근데 지금 A의 제곱은 얘를 2번 곱하는 건데 걔가 지금 뭐를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걔가 지금 16, 6, 10을 만족한다고 그랬네요. 16, 60. 그러면 곱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곱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얘 곱하기 얘 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 곱하기 얘니까 알파 베타 2번 더하면 2알파 베타와 똑같이 베타 알파 베타니까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알파끼리 곱해주시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얘가 지금 16, 60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분만 뽑아내면 되겠죠. 얘네 두 개.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0이고 그 다음에 이 알파 베타는 지금 몇이 된다는 거예요? 6이 된다라는 거네. 그렇게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즉 a제곱은 두 근의 합을 표시할 수 있는 그 값을 찾아달라는 거고
b제곱은 두 근의 곱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두 근 곱은 이미 구할 수 있겠네요. 알파 베타가 3, 우리의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인데 a분의 c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3이 된다는 거고,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 즉 a가 지금 두 근의 합인 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을 얘와 얘를 이용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지금 얘 더하기 얘가 되겠네. 16이 될 거니까 얘 더하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될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4야 플러스 4야 라고 돼 있는데 두 근을 돼 있는데 근데 제곱이네요. 4 플러스 4잖아. 그쵸?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인 a가 되는 건데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죠. 뭐 구하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래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풀마의 4의 전체 제곱인 16과 더하기 b의 3의 전체 제곱인 9, 그래서 25 구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얘들아? 그동안 배웠던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어렵다면 곱셈 공식을 몰랐다는 거 행렬에 곱 표현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조건 찾아주시는 거죠. 문제는 무조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렬에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곱셈 공식 변형, 우리가 배웠던 거 곱셈 공식, 야 너네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 이거 왜 못해?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럼 너 열심히 성실히 안 하는 거네. 모르면 그럼 틀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네네. 네, 무료거든요. 그런 다음에 넘겨서 자 320쪽 봅시다. 야 320쪽 더 심하다 그쵸? 어떻게 돼 있어? 몇 승 구하래 몇 승? 앵간해야지 그치? 앵간해야지 그치? 그러면 얘를 뭐 하란 뜻이야 얘들아? 야 2007회 말도 안 나와. 2077승을 다 하란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너를 밤새 이런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럼 얘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떤 특별한 행렬이 나오죠 보여나?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특별한 행렬이 나올 거니까 그거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a의 제곱 해볼게요. a의 제곱은 마1 2 마1 1 똑같이 마1 2 마1 1이 되겠지. 그럼 둘이 곱해주시면 지금 1 더하기 마1 마1 그 다음에 마2 더하기 2니까 0 마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마1이니까 0 마2 더하기 1이니까 마1이 되겠네. 야 봐봐 얘들아, 요런 꼴이 있으면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은 단위 행렬이 어떤 꼴이죠? 1, 0, 0, 1 꼴이죠 얘들아. 1, 1, 0이 꼴이잖아. 근데 지금 얘에다가 뭐 곱해주시면, 얘에다가 뭐 곱해주시면 얘가 될까? 행렬의 실수배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a제곱은 우리 a제곱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a의 2077승 a의 2077승은 2077승 얘는 그러면 a의 제곱을 지금 1038번 한 다음에 곱하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얘가 2076이야. 승이야, 승으로. 거기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2077승이 되죠. 그렇게 될 거니까 얘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 1383승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근데 결국 봐봐, 마이너스 2의 짝수승을 곱할 거니까 2의 1038승이랑 똑같을 거잖아. 근데 2를 계속 곱하나 결국 2를 계속 곱하면 뭐가 될 거야 얘들아? 2는 자기 자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됐는 애래매. 그러니까 2랑 어떤 단위 행렬을 곱해서 그 단위 행렬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애래매.
근데 2를 계속 곱했어. 그럼 결국 뭐가 돼요?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럼 2 곱하기 a가 돼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될 거니까 얘가 마 1, 2, 마 1, 1이 될 거니 걔 성분의 모든 합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사라지고 1이 되겠네요. 쉽죠? 애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요거 우리 약간 그거랑 똑같아. 우리 i의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있잖아. i의 4승은 1인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걸 행렬 버전이라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쭉쭉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아니야 우리 봐야 돼. 봐야 돼. 자 얘들아 4번 봅시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유형 4번 321점. 왜? 보기만 해. 승우야 일어나. 응. 자 봐봐 321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우리 분배법칙 잘 하라고 했어요. 자 새 2차 정사각 행렬 ABC에 대해서 우리 ABC가 2차 정사각 행렬이네. 거기에 따라서 A는 지금 2, 1, 0, 1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와. 우리 B 더하기 C가 1, 마 3, 마 2, 4가 된대. 그렇게 됐을 때 행렬 2A A 곱하기 요거 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2A 곱하기 2B 더하기 3C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분배법칙 먼저 해주신다 얘들아. 그럼 이 A가 각각 2B랑 3B의 분배법칙이 돼가지고 2 곱하기 BA야 AB야? A가 앞에 있으니까 AB 더하기 3 곱하기 A랑 C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AC잖아. 그쵸? 그럼 얘가 CA가 된다면 얘가 원래 CA였다면 AC가 아니라 CA였다면 얘랑 계산은 못하겠지. 근데 얘가 AC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2로 묶을 수 있어 없어? 뺄 수 있어 없어? 뺄 수 있다는 거죠. 빼고 나서 표현해 주시면 2AB 더하기 2AC가 될 건데 얘는 다시 2A라는 행렬과 B 플러스 C라는 행렬을 곱하기 전으로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 그럼 이제 A가 지금 뭐야? 얘가 될 거고 B 플러스 C가 뭐야? 얘가 될 거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2, 1, 0, 1 곱하기 마 1, 3, 마 2, 4가 되겠죠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얘 행렬 먼저 해주시고 얘 행렬 먼저 해주시고 얘 행렬 곱해주시고 그냥 2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얘 곱해서 표현해 주시면 얘 곱해서 표현해 주시면 우리 결합법칙 쓰는 거예요. 얘 먼저 결합해도 된다. 결합법칙 써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0 마 6 4 마 2 0 마이니까 마 2 그 다음에 0 4니까 4 이렇게 해주시면 0 마 4 마 4 8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몇이에요? 0. 근데 2 안 곱해도 그냥 모든 성분의 합은 0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너 넘어졌어? 늦어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응, 됐어. 우와, 인성. 자, 너네 어차피 쌩쌩하니까 심한 거 아니에요. 얼굴만 안 다치면 돼. 야, 얼굴 다치는 건 진짜 조심해라 돼. 얼굴에 힘주면 마음이 아파. 그럼 딱 여기까지 나고 좀 쉽다. 풍렬의 곱셈. 호호호호.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자 그러면 이형 5번. 뭐라고? 뭐라고? 자 행렬 곱셈에 대한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야 우리 이거 관찰 한번 해봅시다. 자 AB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 각각의 행렬을 분배법칙 할 건데 A 뽑아가지고 얘랑 분배법칙 해주시면 A 제곱과 A가 앞에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로 B라는 애를 뽑아서 각각 얘랑 분배법칙 해주시면 B라는 애를 뽑아가지고 A에다 갖다 낸 거니까 B, A와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즉 얘는 이게 돼 안 돼?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다항식의 연산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이에요. 이거를 쓴 다음에 AB랑 BA랑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보는 순간 이 조건이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 A-B와 A-B가 곱한 건데 나 A 뽑아가지고 각각 분배법칙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 뽑아가지고 각각 분배법칙 해주시면 마이너스 BA랑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 합차 야 합차 나오는 순간 뭐 해야 돼 얘들아? 합차 나오는 순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해야 되잖아 그쵸? 아우 뒷대기 집어넣자고. 뭐야 뒷대기 뭐야? 뭐야? 뭐야 참새 도야? 스님이야? 스님 옆에 참새는 키우시는 건가요? 뭐야 왜 누구죠? 뭐야 누구죠? 일로와 같이 들어. 같이 들어. 어? 괜찮아? 그럼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 지금 공부해야 돼.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쓰는 게 아니죠. A 뽑아가지고 분배법칙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B B 뽑아가지고 분배법칙 해주시면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됐네. 야 얘랑 얘 뺄 수 있어 없어? 행렬은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럼 이 상태로 놔두셔야 되지. A 마이너스 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라. 알겠죠? 그럼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 A, B의 전체 제곱이야. A,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쵸? 혼나. 자 A, B 곱하기 A, B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 알겠죠? A제곱 B제곱이 아니에요. 근데 A, B랑 BA랑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뭐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해 갔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계산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줘야 될까? 아니에요. 얘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얘 뭐 계산하든 얘 계산하든 상관없어요. 교환법칙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계산 같은 거는 괜찮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거 그럼 요걸 통해서 지금 16번 17번 17번은 보자. 자 16번 볼게요. 우리 A 플러스 B가 지금 0, 1, 마사, 3 마삼 이라고 돼 있고 얘들아 2분의 1 AB 플러스 BA가 지금 마6 0 6 0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렬 A 제곱과 행렬 B 제곱의 값을 구해줘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요거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플러스니까 요거 맞네요. 혹은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봤을 때 우리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와 플러스 BA로 행렬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 얘가 구하고 싶대.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고 싶대. 그럼 얘 두 개를 이항시켜서 다시 표현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라는 행렬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얘 값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 여기 양변에다가 뭐 곱해주시면 2 곱해주시면 AB가 플러스 BA가 돼서 마 12, 0, 12, 0이 될 거고 얘는 지금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요. 얘 전체 제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제곱인 거니까 0, 1, 마 4, 마 3을 두 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 곱해서 표현해주시면 0 곱하기 마 4, 0 곱하기 마 3, 0 곱하기 12, 그 다음에 마 4 곱하기 9니까 마 4 곱하기 9니까 마 4 더하기 9죠. 5지. 5가 되겠죠. 지울게요. 다시 쓸게요. 마 4, 마 3, 12,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시는 게 얘 제곱에서 얘 빼주시는 거잖아. 즉 마 3, 마 3, 12, 5에다가 빼기 마 12, 0, 12, 0이 될 거니 얘에서 얘 빼주시면 8, 얘에서 얘 빼주시면 마 3, 얘에서 얘 빼주시면 0, 5에서 0 빼주시면 5가 되겠네요. 구하세요. 이게 끝이네. 답이.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17번 해봐. 17번 하고셔. 보여주고 셔. 우와. 왜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야 얘들아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그냥. 핸드폰 집어넣어. 쓰면 되지. 걔는 항상 그랬었는데. 실습한 거. 핸드폰 집어넣으면 일단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323쪽 어딨니? 323쪽 나 이렇게 번호가 맞던데. 조용히 해. 자 얘들아 이거 봅시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일단 문제 보고 얘기를 할게요. 19번 맞으시면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랑 1, 2를 곱한 거와 걔가 지금 3-1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랑 1 곱한 게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2랑 마이너스 4가 된대. 그렇게 성립이 될 때 요거 구해달라고 돼 있네요. A의 5, 1값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A의 5, 1값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뭐예요? 그러면 잠깐만. 자 A의 5일값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맞지? 1, 2, 2, 4. 잠깐만.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미안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국 우리 A랑 1, 2, A가 1, 2 있죠. 그럼 A가 1, 2는 사실은 우리 공배법칙 하기 전 2 봐주시면 어떤 행렬 A와 행렬 B 플러스 C라고 봤을 때 얘가 행렬 AB 더하기 행렬 AC로 볼 거잖아요. 그쵸? 얘들아? 행렬 A 더하기 행렬 BC로 놓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 건데 우리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이 BC가 지금 1, 2인 거야. 오케이? 이미 지금 계산한 형태가 1, 2가 될 거라고. 이해갔어요? 그럼 계산한 형태, 이 형태를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행렬 A와 어떤 행렬 B로. 오케이? 어떤 행렬 더하기 A와 행렬 더하기 B로 미리 돌려주시고 그거를 분배 법칙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A랑 B랑.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봐봐. A의 1, 2가 이거고 A의 3, 4, 2, 4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 그냥 그만 때려. 그럼 A에 지금 5일을 구해주세요 돼 있죠. A의 5일. 건우야 와서 가져와. 호연이? 네? 원호? 호연이 아니야. 원호. 원호연 가자. 원호에 원호연 와서 가지고. 원호 가. 그래서 얘를 지금 A의 5일을 맞은 거잖아. 근데 A의 5일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A의 5일은 봐봐. A의 1, 2 여기 1, 2 사이에 스몬자 A의 실수예요. 실수 A 1, 2와 그 다음에 B 마 1, 1을 통해서 내가 A의 5, 1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A 곱하기 얘 있죠. 얘와 A 곱하기 B 있지. 얘 A 곱하기 얘와 A 곱하기 얘 얘를 여기다가 적당히 써주신 다음에 어떤 실수배를 곱해가지고 얘도 실수죠. 5, 1이 되도록 A와 B의 숫자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갔니?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려면 지금 봐봐. A의 5일이 여기 있고 얘는 1, 2, 마1 있잖아. 즉 1, 2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마 1, 1로 어떤 실수배를 곱해서 우리 5, 1을 먼저 만들어 보자가 핵심이에요. 얘가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수배잖아요 얘들아. 행렬의 곱셈이 아니고 실수배죠. 그럼 실수배는 각 성분에다가 지금 문자를 곱할 값이 되겠지. 얘도 마비 B 둘이 더해주시면 A-B랑 2A 플러스 B가 될 건데 걔가 5와 1이 되도록 A와 B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 거잖아. 자, A-B는 5, 2A 플러스 B는 1로 잡아주시고 위에서 아래 더해주시면 3A가 6이 될 거니 따라서 A가 2가 될 거고 B가 마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A의 5, 1이라는 거는 이렇게 A의 5, 1은 이 5, 1을 쪼개가지고 5, 1을 쪼개서 A 곱하기 2 곱하기 1, 2와 더하기 마3인 거니까 마3 곱하기 마1과 1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갔니? 이 5, 1이 뭐가 되겠어? 얘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이미 합쳐지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얘를 A 곱하기 B, A 곱하기 C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B풀이 나눠서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라 합쳐진 어떤 D의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얘가 D의 상태고 얘가 B 플러스 C. 즉 D의 상태를 다시 더하기 항과 항의 더하기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행렬과 어떤 행렬의 더하기. 그렇게 뽑아다 주시고 그런 다음에 A 분배 법칙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A 분배 법칙 해주시면 즉 A 곱하기 2 곱하기 행렬 A 곱하기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얘들아 행렬과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안 되지만 얘가 행렬이고 얘가 행렬이잖아. 근데 얘네 두 개를 교환 법칙 해야 안 돼. 안 되죠. 얘랑 얘 교환 법칙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얘는 실수배. 우리 실수배는 행렬로 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2를 여기다 앞에 놔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 마이너스 3을 여기 앞에 놔도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
이해 갔니?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뭐 나왔어? 저기 있네. 3, 1이라고. 그럼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빼기 더하기라고 하자.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지금 2, 4라고 돼 있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4가 되겠지. 마사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사.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6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0 마이너스 2 더하기 12니까 10이 되겠네요. 0, 1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0, 10 이렇게 된다. 이해 갔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우리 A51 얘 있죠? A51은 결국 A라는 행렬 곱하기 어떤 D라는 행렬이잖아. 근데 이 A라는 곱하기 어떤 D라는 행렬을 다시 봐주시면 D라는 행렬을 어떤 B 더하기 C 행렬 꼴로 표현하겠다. 얘를 얘로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가 지금 뭐로 일어날 수 있게 얘와 얘의 곱으로 일어날 수 있게 즉 A 어떤 실수배에다가 1 마이너스 2 어떤 실수배에다가 마이너스 1 요꼴로 표현해줘서 우리 D 5와 1을 표현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요거에 따라서 지금 얘가 지금 A에 A-2A 더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맞아?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얘가 지금 A에 5, 1이 되도록 얘와 얘를 각각 5와 1로 잡아주고 연립해서 A랑 B 구하고 A랑 B 구했으니까 다시 봐주시면 여기가 2고 마이너스 3이니 얘 자체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배 법칙 해줘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용한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분배 법칙.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7 곱하기 4야. 나는 7 곱하기 1 더하기 3으로 본 거라고. 다시 7 곱하기 1 더하기 3이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로 본 거라고 얘들아. 이거라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 이용하려고. 이 값이 이거인 걸 알고 이 값이 이거인 걸 알잖아. 이거 이용하려고 보는 거지. 왜 그렇게 보냐고. 이거 의미 없어 보이죠? 그냥 7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밝힐 수 있구나가 첫 번째 먼저. 그럼 왜 세분화하냐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 요거 있잖아.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럼 연습 겸 해가지고 밑에 20번 해봐요. 아니면 블리츠인가? 아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20번 한번 고민해봐. 얘들아 3분 줄 테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20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얘들아. 20번 같은 경우 핸드폰은 집어넣으면 안 될까? 아유 스모. 이거 시간 금이라서 얘들아 뒤에도 쭉쭉쭉 해야 돼. 성립하는 경우는 7, 8, 9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20번 한번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옆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근데 20번이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19번보다. 나 근데 네. 싫어. 풀어봐. 싫어.
진짜 구호가 좀 무서워가지고 얘 우리 거 너 오늘 구호 오늘 그거 같이 시험 보자. 아니 모르는데. 그래? 우리 시험 끝나고 봤는데. 저번 주에도 끝나고 봤어. 아니 우리 끝나고 못 보지. 아 우리 봤어. 그거 봤는데 남아서 봤는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또 없는 거 진짜. 맞다. 왜 물 찾아가네. 물 찾았네. 얘들아 이거는 야 20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20번 봐봐. 야 지금 봐봐 20번 맞는지 보자 문제부터. A, B, 3, 1, 3 C, D 마이 1 그래서 했을 때 2 야 얘들아 20번 봐봐. 자 20번은 지금 행렬 A와 A의 B의 곱이 뭐라고 돼 있어요? 1과 3이라고 돼 있고 행렬 A와 C, D의 곱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 2과 1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구하래. A에다가 지금 행렬 A의 곱에다가 2A 더하기 3C 그 다음에 2B 더하기 3D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야 근데 얘는 어떤 행렬 D라고 한다면 이 행렬 D는 A 곱하기에다가 이 행렬 D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즉 2A와 2B의 합과 더하기 3C와 3D의 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둘이 더해봐 얘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나눈 거지. 나눌 수 있어 없어? 나와요. 어? 못 나와요.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봐주시면 A 곱하기 얘 양면에 2 곱했으니까 2 한번 뺍시다. 즉 2 곱하기 A, B로 더하기 얘 3으로 빼줄게. 3 곱하기 C, D로 이렇게 빼서 A 분배 법칙해서 표현해 주시면 2는 지금 숫자니까 숫자 앞에 써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만 행렬의 순서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A 곱하기 A, B로 더하기 3 곱하기 행렬 A와 C, D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A 곱하기 행렬 AB 1, 3인 걸 알잖아. A 곱하기 행렬 CD 마일 1인 걸 알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2 곱하기 1, 3 더하기 3 곱하기 마 2, 1 해주시면 2 더하기 마 6이니까 마 4로 6 더하기 3이니까 9로 이렇게 되겠네요 얘들아. 이건 좀 볼만하죠? 이렇게 이 구조가 이 구조야 얘들아. 아까 그 19번도 이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1이랑 5인 애를 우리 A, B 알았으니까 여기가 지금 뭐 1, 2로 이용했던 어떤 애. 그 다음에 여기 19번은 마 1과 1로 이용했던 어떤 애. 걔네들 실수배를 먼저 찾은 다음에 한 거고.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분리하고 즉 계산하기 전으로. 얘가 분배 법칙 되기 전으로 돌려주시고 이 돌린 거를 다시 계산하기 전으로 얘를 계산하기 전으로 돌린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롭게 분배 법칙 해서 각각의 조건에 따른 행렬을 뽑아낸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넘겨. 얘들아 324번 진짜 중요하다. 324쪽. 우와. 이거는 봐봐. 이건 뭐가 되는 경우예요? 무슨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 무슨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 교환.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 근데 얘들아 교환 법칙이 성립돼 있다는 거를 그대로 주진 않아요. 얘네들이 친절하진 않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 지표를 통해 줄 건데 자 22번 볼게요. 22번 보면 행렬 A가 이렇게 돼 있네. 행렬 A가 1, 2, 3, X라고 돼 있고 자 행렬 B가 1, 3, Y, 7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a-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플러스 6ab 플러스 9b 제곱이 돼 있대. 그렇게 됐을 때 x-y 값을 구하래. 야 왜? 집중해 왜? 이거 집중해 이거 중요해 이거 저 보지마 맞췄어. 이따 하자. 괜찮아. 이따 하자.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뭔데? 자, 이 지표가 중요하던 애들아. 얘 왜 중요할까? 얘 왜 중요할까? 야 얘는 다항식의 곱셈이 아니잖아. 행렬의 곱셈이잖아. 행렬의 곱셈은 뭐가 안 되는데? AB만 바뀌어야 돼요.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즉 원래는 교환 법칙이 안 된 상태를 봐주시면 a 제곱과 9b 제곱은 뭐 그대로 쓸 텐데 같은 걸 곱한 거니까 거듭 제곱이. 근데 전개하는 과정에서 6a 미안하다 3A 3ab와 플러스 3ba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싸잡아서 뭐로 표현됐어요? 6ab로 표현된 거잖아. 그 뜻은 뭐예요? ab랑 뭐랑 같다? BA랑 ba랑 같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얘들아. 그럼 BA랑 AB랑 같은 거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즉 A가 얘고 B가 얘인데 BA랑 AB랑 같대. 그럼 AB 표현해 주시면 AB는 1, 2, 3X랑 1, 3, Y, 7이랑 곱하는 거죠. 표현해 주시면 1 더하기 Y 3 더하기 14니까 17 3 더하기 XY 그 다음에 9 더하기 7X 얘가 되는 거고 BA 표현해 주시면 우리 BA는 1, 3, Y, 7이랑 지금 1, 2, 3X랑 곱한 거니 표현해 주시면 1 더하기 9, 10 2 더하기 3X 그 다음에 Y 더하기 27, 21 그 다음에 2Y 더하기 7X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얘들아? 같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성분이 같은 거 봐주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거 보면 되겠지. 뭐 이런 거 보지 마 얘들아. 가장 간단한 거 뭐예요? 얘랑 얘잖아. 즉 1 플러스 2y가 뭐랑 같다? 10이랑 같다. 그럼 따라서 y는 2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y가 2분의 9야. 그러면 뭐 여기 있네. 여기 얘랑 얘는 되겠네. 2 플러스 3x랑 뭐랑 같다? 17이랑 같다. 그럼 3x는 15가 될 거니 x가 5가 되겠네. 맞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x 빼기 y 값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10에서 2분의 9 빼주시면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지표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 지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표. 그래서 이 지표를 찾아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23번 해주세요. 유형 8번은 쉽지. 유형 9번 오케이. 유형 8번 유형 9번까지 하고 풀게 시켜야겠다. 줄 거예요. 안돼. 너네 이제 진짜 3주 남았다 이제. 3주도 안 18, 12일 안 했어요. 진짜? 그런데 빠지고 아이고. 나만 또 급해. 나만 또 불안해 아주 그냥. 쌀만 진심이에요. 이거 고현이가 세기를 넣네. 아니, 너네 성적은 너네가 되는데. 히히히히 뭐가 되니? 히히 오줌 발사 이러고 있어. 2일이고 그거 하지 말고. 나 이거 쓰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나 1이 5차. 아직도 이게 어딨어?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그거 접사잖아. 네? 접사. 그래. 그냥 기억나. 짧은 거랑 긴 거랑 그 다르게 하는 거 알지? 이제
풀었어 얘들아? 풀었어? 이것도 조건 못 찾아야 돼요. 뭐랑 뭐랑 같다. A, B랑 BA랑 같다 조건을 찾아야 되겠지. 예. 그거 잠깐 풀어주시면 X가 뭐 나오고 마이너스 3. 마상 Y가 뭐 나와요? 3. 거짓말 오케이 치지 잘했어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들아 옆에 유형 8번 봅시다. 얘들아 유형 8번은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즉 25번 같은 거 있죠. 25번 25번에 이런 거보다 이렇게 어떤 거를 곱하고 어떤 거를 나눠서 표현하는지 봐주시면 되는데 봐봐 A랑 B랑 합쳐서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A를 합쳐서 0이 된대 얘들아. 오케이? A랑 B랑 합쳐서 2가 되고 B랑 A랑 합쳐서 0이 된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얘가 지금 뭐? 유형? 문제 25. 그러면 A제곱 B제곱을 요거에 맞게 요거씩 조절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자, A 플러스 B가 2래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해주시고 뒤에다가 A를 곱해주시면 단위행렬 2에도 뒤에다가 A를 곱해주셨죠. 그럼 A를 곱해도 어차피 식은 성립하죠 얘들아. 어차피 뭐 A가 0이야. A가 뭐 이상수가 아니니까. 그럼 곱해서 표현해주시면 A제곱 플러스 BA는 A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BA가 뭐래? 뭐래 얘들아? 칠판 봐 지훈아. BA가 뭐래? 지금 좀 얘기해주라 이거. 뭐 나만 입이 있어? 뭐야? 얘가 0이래. 그럼 따라서 A제곱은 뭐야? A가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B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다가 근데 0이 아니라 5 아니에요? 0이 아니라 5 아니에요? 5는 영행렬.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건데? 오. 5인 줄 알았어? 이게 뭔지 모른다고? 뭐예요? 이게 영행렬. 얘들아 영행렬 아까 얘기했잖아. 행렬이 기호로 오라고요? 영행렬. 그냥 모든 성분의 합이 0인 거. 그거 5로 바꾼다고 했지. 자 얘도 그러면 어떻게 봐? 야 B제곱 어떻게 구해? 같은 논리로 B제곱 구할 수 있어요. B를 어떻게 곱할까? 근데 우리 BA를 이용해서 B를 곱해야 돼. B제곱 구해야겠죠. 여기에 B를 곱할까? 여기에 B를 곱할까? 왼쪽 오른쪽 1번 2번 2번 1번에 B를 곱하고 여기 2도 곱하는 것도 B를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배 법칙 해주시면 BA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걔가 B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BA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또? 5 영행렬이 될 거니까 영행렬이랑 B제곱 더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B제곱 그대로 B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뭐의 값 구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A 더하기 B의 값 구해주세요. 근데 그게 뭔데? 2 베스타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두 개를 이용하는 건데 A를 왼쪽에서 곱할지 오른쪽에서 곱할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 26번 해봐라. 27번까지도 해봐라. 와. 가만히 있어요. 2가 단위행렬이 됐어요. 응.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1령 0일이 되겠지.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2차 정사각 2반이에요. 그래 복습하는구나. 왜요?
와. 빨리 풀어. 뭐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니 혼자 풀어. 수학은 한 3등급 정도 되면 야 2등급 나와야 돼. 2등급의 변명인가? 어? 2등급의 변명이었어? 외면인데 뭐야? 내 등급로 몇점 맞아? 등급로 몇점 맞아? 너 중간 1등 거 아니야? 아니 흥분이야. 1등 거야? 나도 3등 중인 거 알아? 네가 알아서 지금 그때 지금 뭐가 아닌가 여기? 응? 뭐야? 뭐야 이거 쉽다. 야 얘들아 봅시다. 26번. 자 일단은 a제곱과 b제곱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a제곱 구하려면 자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건데 우리 여기다 앞에다가 a를 곱할까 뒤에다가 a를 곱할까? 앞에다가 곱해야 된다는 거죠. 왜? 뭐 이용하기 위해서? 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앞에다가 a를 곱해 주시면 자 a제곱 플러스 ab가 우리 마이너스 a가 될 거죠. 근데 지금 a, b가 뭐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단행열이 되는 거니까 우리 a제곱은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빼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 b제곱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얘 지금 앞에다가 b를 곱해야 될까 뒤에다가 b를 곱해야 될까? 앞에다. 뒤에다가 곱해야 되겠죠. 뒤에다가 곱해줘야 얘들아 막 곱하지 마세요. 뒤에다가 곱해줘야 b제곱이랑 a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다시 2래매. 얘가 2래매. 그럼 b제곱은 따라서 b제곱은 또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b제곱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7번. 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빼면 a 플러스 b로 빼질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래매.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곱할 때 얘들아 순서 생각해서 곱해야 된다. 뭐 써야 되는지 막 곱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27번 봐주시면 자 얘가 0이고 a, b가 2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뭐 구하달래요? a의 백승 더하기 b의 백승 구하달래요. 그러면 a와 백승, b의 백승을 구하기 전에 얘와 얘의 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얘들아. 집중하세요. 얘랑 얘의 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에요.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b란 소리죠 얘들아. a가 마이너스 b란 소리죠 얘들아. 근데 b 하자. 그냥 b 기준으로 하자. b는 마이너스 a가 될 거니 얘를 이용해서 얘가 될 거니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줍시다.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는 거죠 얘들아. 이해 갔니? 이해 갔어? 그럼 이제 a의 백승 더하기 b의 백승은 다시 여기다 넣어줘서 표현해 주시면 마이너스 a의 전체 백승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a의 백승 구하는 거랑 똑같네. 우리 그럼 a의 백승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a의 백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a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 줍시다. a제곱이 마이너스 2여도 되지만 a제곱을 2번 곱한 a의 4제곱이 2임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음수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의 4승의 전체 25승이 a의 100승이 될 거니 2의 2승에 2 곱하기 2의 25승. 즉 단위행렬 25번 곱해도 결국 단위행렬 2가 될 거니 2가 되겠네요. 답이 5번이네. 괜찮죠 얘들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옆에 넘어가서 326번 28번 한번 해볼래? 여기에 나올 거면 행렬의 곱셈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얘들아 행렬의 곱셈은 어디서 나온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줘서 이거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고민해봐. 28번. 내가 원장님이랑 나랑 누구야 세연이까지 들며가지고 햄버거랑 콜라 햄치면 했잖아. 그거 기억나 안 나?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드셨잖아. 맞아. 오세훈이 더 오수인이 제일 많이 잖아. 아니 오세훈.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햄치면서를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왜 만들었지? 그게 행렬의 곱셈이 점수여야 되나? 어쨌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는 행렬의 곱셈이에요. 근데 곱셈이 진짜 심오한데. 뭘로? 구구단 곱셈이 곱셈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곱셈은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면. 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생각해봐. 만류인력 법칙 뭐야? F는 LA 뭐 R제곱분의 뭐야? G1 곱하기 G2잖아. 안 배웠네. 뭔 소리야? 너 진짜 안 배워.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어. 어? 뭐야? 너 그거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워요 그런 거. R제곱은 만류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은 F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 뭘안 해 저기야. 아니 봐봐 여기 세연이가 있고 여기 범수가 있어. 세연이랑 범수는 서로 끌어당기는 존재라니까. 예. 진짜야. 근데 왜 이렇게 미세하게 느껴질까? 왜 미세하게 느껴질까? 전혀 미세하지 않는데. 왜 미세할까? 그럼 거리도 길고 얘들아 거리도 길고 질량도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았으니까. 안돼. 우주에 비해서 오세훈 지구보단 작잖아. 우주에 비해도. 이거 곱하기가 진짜 심하다니까. 그 곱하기가 지금 행렬의 곱셈에도 적용되는 거야. 여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잖아. 맞네. 할 필요가 없었네. 몇 번으로 했어? 3번이요. 오 잘했네. 와, 멋있다. 멋지지? 일단 이거 28번 보면서 조금 구조적으로 볼게. 아빠 데이터를 써볼게. 그리고 행렬은 이거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있으니까 이게 실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자, PQ에 대해서 브레드랑 밀크 그 다음에 여기다 그어주시고 이 브레드랑 밀크의 가격이 각각 유나 그 다음에 서연 브레드랑 밀크 각각 2개, 3개 그 다음에 3개 4개를 샀는답니다. 야 봐봐 빵과 우유가 각각 P상점에는 600원 그 다음에 450원이 있는데 각각 하나당 가격인 거죠 얘들아. Q상점에는 500원 그 다음에 400원 이렇게 있어요. PQ의 상점에 가격이 있고 자 유나랑 누구야? 유나랑 서연이? 소녀시대 좋아하나 보네. 자 유나랑 서연이는 각각 유나는 빵을 2개, 우유 3개 서연이는 3개, 4개 사고 싶대.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표는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표는 뭐예요? 유나가 그 다음에 서연이가 각각 P 상점이랑 Q 상점에서 내는 총 금액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총 금액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게 이제 뭐의 곱셈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행렬의 곱셈으로 보는 거죠 얘들아. 봅시다. 얘에 대해 데이터를 2x2인 600 플러스 아니지 미안합니다. 600, 450, 500, 400이라는 데이터랑 곱하기 얘도 2x2죠. 2x2에 대해서 2개, 3개, 3개, 4개 각각 유나 서련.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곱해지는 꼴이 둘을 곱했을 때 나오는 얘 곱하기 얘 1200 곱하기 1350 2550 그 다음에 1800에다가 그럼 나 2550 하지마 계산하기 귀찮아. 그래서 그러면 1200에다가 그 다음에 1250 더한 꼴이 유나가 지금 P 가게에서 산 가격.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00원에다가 그 다음에 1800 똑같이 1800이네. 그렇지? 1800 맞네. 1800원. 서연이가 P 가게에서 산 거. 그 다음에 얘는 1000원에다가 플러스 1200. 유나가 Q 가격에서 산 가격. 그 다음에 1500에다가 플러스 1600. 그러면 서연이가 Q 가격에서 간 가격. 봐봐 얘들아 봅시다. 자, 얘 2x2 행렬이죠. 곱하기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2x2 행렬이죠. 그래서 2x2 행렬과 2x2 행렬을 곱해가지고 여기 2랑 여기 2가 삭제된 거잖아. 그쵸? 그래서 몇 바이 몇이 나온 거야? 2x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2x2에 각각 이 두 개는 뭐의 두 개인지 각각의 두 개가 뭐로써 표현되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이 2x2는 이 2는 행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행 두 개는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게가 몇 개? 두 개니까. 그럼 가게 두 개가 2x2잖아. 근데 여기 이 2x2, 이 2는 뭐와 뭐가 두 개인 거야? 빵과 우유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이죠. 식료품이 두 개. 근데 여기에 지금 얘의 지금 2x2 중에서 이 2는 똑같이 빵과 식료품이죠. 빵과 우유죠. 빵과 우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있지.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사람 두 명인 유나와 서연이죠. 유나 사람 두 명. 야 그러면 봐봐. 내가 2x2 둘이 곱해가지고 뒤에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이 사라진다며. 그쵸? 근데 앞에 있는 열은 이 빵과 밀크죠. 빵과 우유. 얘도 빵과 우유잖아. 그럼 중복된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 나머지 가지수랑 나머지 사람, 가게수랑 사람, 즉 가게수랑 사람이 남는다는 거죠. 이제. 가게랑 사람. 이해 갔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 행렬과 행렬을 곱했을 때 이 데이터를 실생활에서